네, RPM 111쪽의 793번 문제입니다. 문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2차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요. 그럼 793번 문제부터 보면 일단 얘는 x제곱의 개수가 1로 정해져 있으니까 아래로 볼록한 함수죠. 그럼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친구가 만약에 x축하고 이런 식으로 만나버리면 0보다 큰 부분이 이쪽이랑 이쪽밖에 없죠. 이 부분은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거 말고 이 그래프의 모든 부분이 전부 다 0보다 컸으면 좋겠는 거니까 x축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생기는 x축과 만나지 않고 붕 떠 있는 모양이 돼줘야 그래야 이 그래프에 있는 모든 지점들이 다 0보다 크다를 만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되니까 우리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판별식은 k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 얘가 0보다 작다면요 아니죠 8이죠. 자 요거는 k 플러스 2루트 2 k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니까 k 값은 마이너스 2루트 2에서부터 2루트 2까지 요것이 793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794번은요. 일단 얘는 위로 볼록한 함수죠. 물론 이거 마이너스 곱하고 풀어도 상관없지만 자, 좀 여러 가지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그대로 살려서 풀면 위로 볼록한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번에는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그럼 역시나 이번에도 x축이 이렇게 있어줘야 이 그래프 상에 있는 이 모든 지점들이 이런 지점들이 전부 다 x축보다 아래 있어야 그래야 0보다 작다가 항상 성립할 수 있죠. 따라서 이 모양도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자, 이 식의 판별식을 가져오면 짝수공식을 가져오면 4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0보다 작다. 자, 그럼 k는 6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794번의 답이고요. 795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단 달라진 게 있다면 이번에는 등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돼도 되고 또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접해도 괜찮죠. 그쵸?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괜찮고 두 개가 다 괜찮으니까 이럴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795번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의 판별식을 써보면 짝수공식 하면 k제곱이고요. 플러스 3k가 되나요?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고 k로 묶으면 k 플러스 3 자, 이렇게 되니까 k 값은 마이너스 3 이상 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혹은 뭐 해가 없다 이런 특수한 경우가 그런 문제를 만나면 일단 이런 그래프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려면 판별식은 어때야 되는가 A 값은 어때야 되는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맞군요. 그렇죠?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네,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돼서 답이 이렇게 바뀌겠네요. 0에서부터 3까지. 네, 요게 맞겠습니다. 네, 796번 문제입니다. 연립부등식이니까 각각의 부등식을 일단 풀어내야 되겠죠? 이 친구부터 풀면은 인수분해하면 x-3, x-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네, 그럼 양 끝값이죠?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릴 거고요. 자, 두 번째, 요 2차 부등식을 푸시오 그랬으니까 이 친구도 이항을 시켜주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죠. 그러면 1, 4니까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 그리고 사이 값이죠. x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려면 우리가 표시해야 되는 숫자가 1, 2, 3, 4가 되겠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되겠죠. 그리고 1부터 4까지니까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내려오는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영역에, 그러니까 두 줄이 이렇게 포개해주는 부분이 최종적인 이 연립부등식의 답이니까 이 지점과 이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의 답은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다. 네, 요것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네, 797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위에 거는 1차식이네요. 그럼 1차식은 그냥 이항만 잘 시켜주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자, 두 번째 있는 2차 부등식을 인수분해해주면 x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1. 요것이 0보다 작으니까요. 자, 여기서 얻어지는 범위는 x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요 범위와 요 범위의 공통범위를 찾아야 되겠고요. 수직선에다 표시해보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1이니까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요거 하나 그거 놓고, 그리고 마이너스 5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공통범위는 요 부분이 되겠고, 최종적인 답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네, 요것이 797번의 답이겠습니다. 자, 798번. 위에 있는 식은요, 1, 2에, 2, 1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요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x 마이너스 2, 2x 마이너스 1, 요게 0보다 작다죠. 그러면 사이값이니까요, x는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요것이 첫 번째 줄에 있는 식이고요. 자, 두 번째 줄에 있는 식은 완전 제곱식이네요. 2x 플러스 3의 제곱이죠. 자, 요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여러분 완전 제곱식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냥 사이값 끝값 이렇게 판단이 안 되니까, 자, 그럴 때는 그래프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있고요. 이 친구가 x축하고 딱 접했는데 그 접하는 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0보다 큰 부분만 찾으세요 라고 했으면 얘가 탈락이 됐을 거예요. 얘는 이 지점에서는 딱 y값이 0이니까. 하지만 0보다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모든 부분들이 다 이걸 만족시키죠. 네, 그러므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x축보다 위에 있거나 x축에 닿아 있는 부분들 이렇게 생각해보니 이 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부등식의 해와 두 번째 부등식의 해, 얘가 모든 실수였기 때문에 얘네들의 공통범위를 구한다는 것은 그냥 이 부분을 찾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798번의 해가 되겠습니다. 네, 799번은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니까 요렇게 두 개 풀어주고 요렇게 두 개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자, 요쪽 것부터 풀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요. 1, 3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러면 양끝값이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것이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부등식은 여기다 풀어볼게요. 자, 이것도 한쪽으로 넘겨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2, 4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네요. 자, 그럼 사이값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네들의 공통범위를 찾을 거니까요. 수직선 이렇게 그려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 4. 그럼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리고 3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부터였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요렇게죠. 자, 그 다음에 2에서부터 4까지니까요. 요렇게 돼서 요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돼서 요렇게. 네, 그럼 공통 부분이 요쪽도 있고 요쪽도 있네요. 그쵸?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등식은요, 읽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읽을 때 자기가 잘 읽을 수 있어야 이 개념이 좀 더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니까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읽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이렇게 읽으셔야 되겠죠. 은근히 잘 못 읽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800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2차 방정식에 실근의 부호가 정해져 있을 때 그때 문제를 푸는 방식인데요. 세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0번에 주어져 있는 조건은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고요. 801번은 두 근이 모두 음수라는 조건입니다. 802번은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자,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800번과 801번은요 각각 3개의 식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3개의 식이란 뭐냐면 판, 합, 곱이에요. 판별식은 당연히 판은 당연히 판별식을 의미하는 거고요. 합은 두근의 합,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곱은 두근의 곱, 알파 베타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판, 합, 곱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판별식은 800번이든 801번이든 둘 다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로 동일합니다. 지금 두 근이라고만 말했고 서로 다른 두 근 이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랑 같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등호를 넣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합은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는 두 근의 합이면 0보다 클 거겠죠? 그쵸? 크겠죠? 근데 두 근이 모두 음수라면 두 근의 합은 0보다 작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근의 곱은 둘 다 양수일 때도 0보다 클 거고 둘 다 음수일 때도 0보다 크겠죠. 그래서 800번과 801번을 비교해 봤을 때 달라지는 지점은 2번밖에 없습니다. 두 근의 합만 서로 부호가 다르고 나머지 1번과 3번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시켜 가지고 1, 2, 3번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답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800번부터 풀어보면, 자, 판별식 써볼게요. 판별식은 1 플러스 8k 마이너스 4가 되죠. 요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런 조건이 하나 나왔죠. 그러면은 요거 정리하면은 8k가 3보다니까 k가 8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런 범위 하나 나오고요. 자, 두 번째로는 두 근의 합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 여러분 공식 알죠? 그죠? 그래서 공식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공식을 쓰시면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1이라는 값은 k 값이랑 관계없이 늘 0보다 큰 거니까요. 이 문제에서는 800번 문제에서는 2번 조건은 늘 성립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조건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일 거고 이것이 지금 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k는 2분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 1, 2, 3번을 모두 확인해 본 결과 요 범위와 요 범위의 공통 부분이 답이 될 거고, 그러면은 k는 8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는 작다라는 요 범위가 이것이 800번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801번으로 내려가서요. 자, 801번에는 1번 조건, 자, 판별식. 이 친구의 판별식은 k-1의 제곱 마이너스 16이죠. 요것이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네요. 전개시켜서 풀겠습니다.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5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요. 인수분해한 결과가 k-5, k 플러스 3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양끝값이죠. 양끝값이니까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5보다는 크거나 같다. 요렇게 1번 판별식이 정리가 되고, 자, 2번 두근의 합입니다. 합이면은 여기서 부호만 바꿔준 거니까,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인데 자, 지금은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돼야 되니까 합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요렇게. 그럼 결국은 k가 1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요. 두 근의 곱이면 그냥 상수항이잖아요. 그래서 4가 되겠고 얘는 k값과 관계없이 항상 0보다 큰 값으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범위와 요 범위의 공통범위를 답으로 쓰면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3, 1, 5인데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에다가 k가 1보다 크다니까요. 요거를 싹 추가를 시키면요. 요 부분이 답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k가 5보다 크거나 같다가 801번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802번 문제는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라고 했는데요. 왠지 느낌상으로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얘가 가장 쉽습니다. 자, 800번, 801번을 풀 때 판별식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이렇게 세 가지를 체크해서 풀었잖아요. 근데 802번처럼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할 때는요. 이것도 체크 안 해도 되고요. 이것도 체크 안 해도 됩니다. 오로지 3번 두 근의 곱이 있죠. 두 근의 곱만 신경 쓰면 되는데 두 근의 곱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니까요. 그렇죠? 양수와 음수를 곱한 거니까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요거 한 가지만 확인하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위에 800번, 801번은 세 가지나 확인했는데 왜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요것만 확인하면 되나? 잠깐 설명을 해주면 사실 2번 같은 경우는 두 근의 합인데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기 때문에 둘을 더했을 때 양이 될지 음이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두 근의 합을 찾아봤자 소용이 없죠. 이게 양인지 음인지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2번은 확인할 필요가 없고요. 1번 같은 경우는 판별식의 모양을 잘 생각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의 모양인데요. 지금 우리는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두 근의 곱이면 a분의 c잖아요. 이 a분의 c가 0보다 작다라는 건 동시에 ac도 0보다 작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쵸? a와 c의 부호가 서로 반대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판별식을 잘 살펴보면 b제곱 b를 제곱했으니까 양수일 겁니다. 그죠? 양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인데 ac 자체가 음수예요. 그럼 마이너스 4랑 곱해지는 순간 뒷부분도 양수가 되겠죠. 그러므로 a분의 c가 음수다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따라서 1번은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3번만 만족을 시키면 1번은 자동으로 만족이 된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실 뭐 이유까지는 몰라도 돼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이렇게 이거 하나만 확인하면 끝이다. 네, 이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알파 베타를 구해보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a분의 c니까 k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얘가 0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럼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자, 사이값이죠? 그러면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네, 얘가 답입니다. 네, 803번 문제입니다. 근의 분리에 대한 문제죠. 근의 분리.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을 때 두 근이 모두 얼마보다 크다. 혹은 두 근이 모두 얼마보다 작다. 또는 두 근 사이에 얼마가 있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의 두 근에 대해서 어떤 숫자와의 위치관계를 얘기해주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때 여러분들은 또 세 가지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이걸 이렇게 볼게요. 판, 함, 축 이렇게 부를게요. 자, 판은 판별식을 말하는 거고요. 함이라는 것은 함수값을 말합니다. 함수값.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이 기준점, 요 마이너스 1을 이 함수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요 값, 요것을 이제 함수값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차 함수가 항상
요 가운데 지나가는 요 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잖아요. 우리는 그 가운데 지나가는 선을 축이라고 부르죠. 네, 이 축까지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그래야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큰 상황을 우리가 범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판별식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근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역시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등호를 붙이는 게 맞습니다. 자, 함수값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의 값인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인지 몰라도 0보다 큰 값이 나오죠. 무조건. 따라서 얘 0보다 크다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A가 뭐냐면 축입니다. 이 축이 마이너스 1보다 더 오른쪽에 지금 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요렇게 세 가지 범위를 찾아가지고 요거의 공통범위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 문제에서는 그냥 부등호만 완성시키면 되니까 거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친구도 이제 판함축을 확인하는데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자, 3 집어넣었을 때 상황을 볼까요? 3이 여기 있죠? 3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가지고 역시나 x축보다 더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양수값이 나왔죠. F3이 0보다 큽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지나가는 얘가 축인데요. 이 축은 그림에서도 보이죠? 이 3이라는 지점보다 더 왼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A는 3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겠고, 자, 요 경우에도 두 근 사이에 2가 있어요가 제일 확인하기 쉬워요. 방금 1번, 2번은 판별식, 함수값, 축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확인했다면 마지막 3번은요. 함수값만 확인하면 끝입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2를 지금 이 함수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여기 값이 나오거든요. 이 값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x축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f2가 0보다 작아요. 이건 확실하죠. 이것만 확인하면 판별식은 자동으로 만족됩니다. 왜냐면 음수 쪽으로 내려왔으면 얘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면서 x축과 두 번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당연히 만족되고요. 그리고 그 축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이 그림에서 2가 여기쯤에 있는지 2가 여기쯤에 있는지 어디쯤에 있는지 모르거든요. 요거랑 요거 사이에 2가 있다는 것만 알고, 따라서 내가 가운데다가 이렇게 축을 그어 놓더라도 이 축보다 2가 왼쪽에 있는지 2가 오른쪽에 있는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축도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2를 집어넣은 f2라는 값이 0보다 작아요. 이것만 확인하면 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1, 2번은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되고 3번은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되는, 마치 위에서 풀었던 800번, 801번, 802번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네, 804번 문제입니다. 방금 그 803번에서 해봤던 문제의 이제 실전이죠, 실전. 자, 조건은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어떤 이미지인가? x축하고 두 번 만나는 이차함수가 있는데 이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알파 베타고요. 이 알파 베타라는 두 포인트가 문제의 조건처럼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1이 어느 쪽에 있어야 될까요?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야지 1보다 알파 베타가 모두 다 작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먼저 그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를 체크하시는데 그 세 가지는 위에 803번에서 얘기했던 판, 함, 축이 되겠습니다. 자, 판은 당연히 판별식이고요. 함은 함수값이라고 했죠. 지금 이 문제에서의 함수값은 요 지점이 되겠죠. 1을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 따라서 얘는 F1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1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은 X축보다 위로 올라갔으니까 0보다 큽니다. 자, 판별식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고요. 축의 방정식. 자, 여러분 축의 방정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축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이거든요. a와 b는 당연히 여기 앞에 여기 x제곱의 개수가 a고요.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b가 되겠습니다. 이걸 외우고 있어야 우리가 축을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축을 구해가지고 이 축이 지금 1보다, 자, 축은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함수의 딱 센터에 있겠죠. 이 축이 1보다 더 왼쪽에 있으니까 얘가 1보다 작구나. 이렇게 세 가지의 범위를 찾아서 공통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판별식부터 한번 가볼게요. 여기다가 할게요. 1번 판별식의 짝수공식 하면 k제곱에 마이너스 2 플러스 k, 자, 요것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그러면은 k 마이너스 1 k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겠죠. 요것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됐죠? 두 번째로, 자, 함수값 볼 건데요. f1. 당연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 2차식을 우리가 fx라고 보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fx라고 잠깐 생각해 보자. 그랬을 때 요 x 자리에 1을 집어넣은 상태를 말하니까, 자, 1을 넣습니다. 1 넣어주면 1 마이너스 2k 플러스 2 마이너스 k가 되겠고요. 정리하면 3 마이너스 3k네요. 자, 이것이 0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k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3번 축의 방정식. 자, 지금 마이너스 2a분의 b를 여기다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마이너스, 자, 2a분의인데 a가 1이니까 2분의 b는 x의 개수죠. 마이너스 2k. 그러면 결국은 플러스로 바뀌고 2도 사라지니까 k만 남겠네요. 자, 이것이 축입니다. 그런데 이 축이 1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범위까지 우리는 총 하나, 둘, 세 개의 범위를 찾았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결국 똑같은 거니까 얘와 얘의 공통 범위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1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k가 1보다 작다인데요. 1이 이미 표시가 돼 있죠. 그럼 1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작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겹치는 부분인가요, 아닌가요? 1이라는 지점에서 출발하긴 했지만 한쪽은 색칠이 돼 있고 한쪽은 색칠이 안 돼 있잖아요. 네, 둘 다 색칠이 되어 있을 때만 겹치는 거라 그랬죠. 이 부분은 겹치는 게 아니고요. 여기만 겹칩니다. 여기만 그러면 해가 되겠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세 가지를 정확하게 외워야 되고요. 이 세 가지를 또 정확하게 풀어서 수직선상에다가 표시하는 것까지 상당히 좀 복잡한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판, 함축 이렇게 세 가지를 외웠다가 그걸 이용해서 풀어주는 그런 유형이 되겠고요. 자, 밑에 805번 문제는요. 두 근 사이에 1이 있을 때 이런 구조가 더 간단하게 풀린다 그랬죠? 자, 이 문제도 이걸 읽으면서 딱 생각나는 이미지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2차 함수가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알파 베타가 있습니다. 이 알파 베타는 2차 함수의 x 절편인 동시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기도 하죠. 그러면 알파와 베타 사이에 1이 있어요 라는 거니까 이 사이 어딘가에 여기쯤에 1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나는 건 1을 집어 넣었을 때 나온 값이 x축보다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함수값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구나 라는 이 한 가지가 생각나고 나머지 판별식이나 추계방정식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풀어주면 끝이에요. 자, 그럼 F1을 해보면 여기다가 x자리에 1을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1-k 플러스 1 플러스 5k가 되겠고요. 정리하면은 4k 플러스 2네요. 요것이 0보다 작다. 그럼 2 넘기고 4로 나누면 k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네, 요것이 805번의 답이 되겠습니다.